안녕하세요. 다다리TV입니다. 지난 취득세에 이어서 이번에는 오피스텔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포인트,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에 대한 양도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개인의 주택, 비주택 양도세와 법인의 주택, 비주택 양도세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용과 업무용의 분류가 오피스텔에서는 중요해요. 오피스텔은 둘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고 2개월 뒤에 내는 국세예요. 양도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세다 보니까 국가공무원이 합니다. 국세이다 보니까 지자체가 아닌 땡땡 세무서에서 하는데, 땡땡 세무서는 국가공무원이에요. 땡땡 구청은 지방세를 관리하는 지방공무원이고요. 둘의 분류가 달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종부세에서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 따지는 거는 구청에서 그 리스트를 관리를 해요. 그걸 받아가지고 국가공무원인 땡땡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데, 양도세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인 땡땡 세무서에서 서류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 둘 다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가 가장 정확해요. 항상 최신화가 되어 있고, 양도소득세라는 게 정말 정책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니까 매도 계획을 짜기 전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관할 세무서의 양도소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반드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세청 홈페이지예요. 국세 정책에 보면은 양도소득세가 여기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과세 대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왼쪽 메뉴에 보면은 세율이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기본 세율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21년 이후 현재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되겠죠. 양도소득세는 매도 계약을 체결한 그때의 법령을 적용하는 거예요.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이면 얼마 이렇게 해서 누진세예요. 전기세처럼. 그래서 한 해에 너무 많이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나눠서 팔기도 합니다. 요게 표가 좀 보는 게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점만 보시면 돼요. 22년 5월 10날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근데 밑에 70%는 뭐지? 주석이 좀 작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밑에 주석을 보면 됩니다. 밑에 주석을 봤더니 주택 및 조합원 인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택을 1년 미만 팔면은 70%라는 거예요. 지방세를 포함하면 77%입니다. 누가 팔겠어요, 솔직히. 그러면 주택이 아니면은 50%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팔면 71%, 그냥 팔면 55%. 그 큰 차이죠. 2년 이상이면 두 개 다 기본 세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조정 대상 지역 기본 세율이 20%포인트를 추가한다. 3주택인 경우 30%. 이랬었는데 5월 10날부터 기본 세율로 바뀌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그날부터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이렇게 기본 세율로 한다. 여기 주소 5번이라고 되어 있죠. 5번 한번 볼까요? 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5월 10일부터 내년도 5월 9일까지 양도시 기본 세율 적용. 그러니까 이 표가 좀 보기는 복잡해도 꼭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바뀐 정보들이 항상 최신화가 되어 있어요. 내용이 복잡하지만 정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게 양도소득세예요. 우리의 최종 수익률은 양도소득세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내가 팔지 말지 판단도 잘해야 되고, 앞으로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양도소득세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총괄적인 오피스텔에 대한 개요예요. 개인 주거용으로 매도할 경우에는 2년 미만이면 70%, 2년 이상이면 기본 세율, 현재 한시적으로. 업무용인 경우 1년 미만 50%, 2년 이상인 경우 기본 세율. 법인세는 10에서 20%인데 주거용인 경우에는 20%포인트를 가산합니다. 업무용인 경우 법인세는 그냥 10에서 20%, 중과가 없습니다. 개인으로 매도했을 때는 보유기간이 중요합니다. 2년 미만으로 매도하게 되면은 세율이 너무 세서 사실 팔고 싶지가 않아요. 자, 주택이든 업무용이든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기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기본 세율이 뭐냐?
아까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던 그 표예요.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그러니까 오피스텔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에 사서 5억에 팔았다. 자,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볼게요. 자, 내가 5억에 팔았어요. 3억에 샀어요. 그럼 양도차익이 2억이죠. 2억. 2억에 대해서 세율이 38%예요. 어우, 세다. 그럼 내가 내야 될 세율이 7,600만원인데 누진세이므로 이 누진 공제 금액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2억을 남겨먹었지만 세금은 5,660만원을 내면 된다.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공동명의였다면 어땠을까요? 자, 공동명의였으면은 반으로 나누면 돼요. 2억, 5억짜리니까 2억 5천이죠. 내가 산 가격은 3억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1억 5천. 양도차익이 1억이 됩니다. 1억에 대해서 세율을 매기면 35%인데 3,500만원이고 앞에서 누진공제 1,490만원 빼면은 인당 2천만원을 내죠. 근데 공동명의 2배로 곱하면 4천만원이 됩니다. 아까는 5,660만원이었지만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4천만원을 냅니다. 사실 여기에 그 기본 공제라고 250만원까지 공제를 하게 되면 실제 세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공동명의로만 매수하는 이유가 그 세율을 좀 낮추려고. 또 이게 연도별 합산이에요. 1월에 하나 팔고 12월에 팔면은 그게 합산이 돼서 요 누진세율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해를 나눠서 파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말하는 내용은 오피스텔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아파트든 건물이든 다 똑같습니다. 법인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간이라는 한정이 없어요.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이 세율이에요. 자, 법인의 양도 차액, 그러니까 법인의 한 해의 수익을 낸 게 2억 이하라면 법인세 10%에다가 20%포인트를 추가 과세를 하게 됩니다. 주거용인 경우. 근데 업무용인 경우, 그러니까 상가죠. 상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10%만 내고요. 2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법인이 그 해에 낸 수익이 2억을 초과하고 200억 이하인 경우에는 잘못 나왔네요. 법인세 20%인데 고쳤습니다. 법인세 20%에다가 20%포인트를 추가 과세합니다. 업무용인 경우 법인세 20%죠. 200억을 초과하는 경우 더 센데요. 200억을 초과하는 법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이 영상을 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개인만 받을 수 있어요. 6에서 30% 내가 갖고 있는 기간에 따라서 얼마씩 공제를 해준다는 건데 법인은 그게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적은 세율은 법인으로 사서 업무용으로 팔면 개꿀 아닙니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아직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매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궁금해요. 이거를 과연 관할 세무서에서 업무용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제가 상담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뭐 결국 세무서들도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거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입이 되어 있으면은 적어도 양도세 할 때만큼은 주거용으로 보겠다. 보유세는 전입이 되어 있어도 업무용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자, 업무용으로 하려면은 확실하게 전입이 안 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서 업무용으로 매도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관할 세무서 직원의 재량이고 거꾸로 제가 세무서 직원이라면 내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수천만 원이 오가는데 감사도 무섭고 정말 꼼꼼하게 볼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매도하기 전부터 관할 세무서의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준공하기 전에 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세는 어떨까요?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죠. 그냥 지금 서류상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부상, 건축물 대장상 승인 받기로 업무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업무용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분양권임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의 50%,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죠. 그래서 신길 AK 프루지오 분양권이 그렇게 경쟁률이 높았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매도를 계획하기 전부터 관할 세무서 직원과 상담을 꼭 받으세요. 그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하면은 아마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할 내용이므로 그쪽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할 것 같고, 국민신문고로도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관할 세무서장이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어봐라. 그럼 세무서 직원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그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많이 매도해본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양도세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 다뤄봤고, 개인과 법인의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분류에 따라서 세금이 20% 이상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꼭 세무 상담을 받으시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혹시나 제가 틀린 내용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다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